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갈 곳, 먹을 곳을 앗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에 노인들의 휴식처인 공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도 속속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르면서 노인들의 안식처로 알려진 탑골공원이 어제부터 잠정 폐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처 무료 급식소들도 휴업을 했다는데요.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일대 쪽방촌도 손길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29번째 확진 환자가 독거노인 대상 도시락 배달 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달 봉사 지원이 또 끊겼다고 합니다. 하루 10만 명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서울역에 열감지 카메라가 단 2대뿐이라고 합니다. 2층 중앙 출입구 앞에 한 대 서 있는데 이마저도 출입구의 80% 정도만 비추고 있다는데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감지 카메라가 경부선 쪽에 하나, 호남선 쪽에 하나 딱 2대 있다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국에서 수십 명씩 나오는 상황에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 관문시설 검역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택배 배송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코로나19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면을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 고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신분상 개인 사업자로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유급 휴가나 휴업 수당 등이 없죠. 이런 탓에 일이 끊기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또 안전 문제도 걱정인데 노동자의 건강이 곧 소비자 안전으로 이어지지만 업체들이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안전 물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개인이 자비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종로구에서 청와대 앞쪽인 청운 효자동 일부 지역은 청와대 측 반대로 인해 일주일째 방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종로구 보건소 직원들은 지역 내 확진 환자가 5명을 기록한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접한 청운 효자동 일대에 긴급 방역을 하려고 했지만 청와대 측이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방역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해 다시 방역을 하려고 했지만 어제 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해 비상 상황에 돌입하면서 방역 타이밍을 놓쳤다는데요. 방역복을 입고 출동한 보건소 직원들이 그냥 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한 한 주민은 청와대 인근 동네는 코로나19 성역이라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모빌리티 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승합차 렌터카의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타다를 비롯한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불확실성에 거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와의 상생을 택한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은 내심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데요. 한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업의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당사자인 VCNC는 이르면 4월 중 타다의 증차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고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인 파파와 차차도 국내 사업 확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최근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대출 형식의 사기 수법, 이른바 중고나라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다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 그때 있지도 않은 물건을 또 올려 다른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받은 구매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놓고 돈을 빌린다는 글을 올려 단기간 고금리 지급을 약속하는 이들도 있는데 고금리에 이끌려 돈을 빌려줬다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